근전도 검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깨 운동 4회 대신 핸들 돌리기가 활성도 압도적으로 더 높다고 핸들 돌리란 영상을 봤는데 맞는 건가요? 운동을 이론으로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근전도예요. 이제 근전도라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전도가 잘 나오게 하는 행위가 이제 모멘텀을 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을 때 내 어깨하고 이 무게가 가장 멀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무게와 어깨의 거리가 제일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근전도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은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 운동의 기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근육은 이렇게 버티고 있거나 길이 변화가 크지 않을 때는 근육 자체의 손상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근전도가 올라가는 거랑 상관없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근육의 길이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텐션을 내가 원하는 근육으로 잘 가져가야지 근성장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근전도라는 건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어도 올라가. 이해되세요? 등척성 운동을 해도 근전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전도에 매몰이 되면 씨발 어깨 운동할 때 이지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빌딩 관점에서는 되게 멍청한 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근개처럼 우리가 회전근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화 운동으로서 이런 핸들 돌리기 운동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목적이 근비대예요. 근데 핸들 돌리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병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제1원칙,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장력을 유지할 것, 이 제1원칙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웨이트는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랩풀다운 시 상완을 당겨서 견갑을 하방 회전이 나오면서 견갑이 하강된다고 알고 있는데 견갑을 먼저 하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뭐가 맞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만세한 상태에서 이렇게 견갑을 눌러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갑을 아래로 하강시키라는 게 하방 회전을 거는 거예요. 하강이 되면서 하방 회전이 살짝 걸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광배근의 텐션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매달려 있어요. 완전히 데드행을 해서 매달려 있는데 이 데드행 상태에서 광배근의 텐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일반인 분들도 그게 되거든요. 매달린 상태에서 광배근에 힘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극을 못 주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강을 시켜서 하방 회전을 시켜서 광배근의 힘을 의도적으로 당겨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완골이 2도 움직이면 견갑이 1도가 움직여야 돼요. 보통 상완골과 견갑의 관계는 2대1 구조라 그래요. 이론에서는. 그래서 팔이 2도가 내려가면 견갑은 하방 회전 1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코치님, 덤벨 프레스 하실 때 팔꿈치 위치 옆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덤벨 프레스를 하면 옵션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제일 쉽게 평가했을 때 옆에서 보면 요거죠. 비하인드 궤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하인드 궤적. 그러니까 견갑을 후인 하강을 해서 비하인드 궤적, 마치 내 머리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이런 궤적의 프레스가 있고 이런 궤적의 프레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 기억나세요? 스캡션이라고 하는데, 이 내 몸의 견갑골은 180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어진 각 그대로 쓰는 걸 스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0도가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살짝 주는 거예요. 약간 그 머신에서 내 바가 내 머리 앞으로 지나가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그런 궤적을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의 프레스. 머리 앞쪽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수직 배열, 머리 앞쪽에서 수직 배열, 이런 형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프론트 프레스 궤적이 되겠죠. 프론트 프레스. 이렇게 해서 전면 삼각근의 궤적을 받아서 밀어주는 형태.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3가지 형태의 덤벨 프레스 궤적이 있는 거고, 이 궤적은 미세하게 차이가 나겠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몸통이 두껍고 어떤 사람은 몸통이 얇아요. 어떤 사람은 견갑이 크고 어떤 사람은 견갑이 작아. 어떤 사람은 쇄골이 길고 어떤 사람은 쇄골이 짧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 스탠스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뒷면으로 후인 하강을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요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후인 하강을 하게 되면 무게의 축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중립을 벗어난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선호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30도 정도 앞으로 받아서 전거근을 활성화해서 미는 동작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 부상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오버헤드 자세, 팔 외전 자세에서 손저림이 있고 바벨 백스쿼트 시 승모에 눌려 팔저림이 심하게 옵니다. 항상 승모근 신경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흉곽출구 증후군 진단도 받고 조금씩 치료도 했었지만 1년 반째 나아질 기미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저린 거는 크게 봤을 때 신경적으로 따지면은 정중신경이라고 있어요. 정중신경. 그리고 척골신경이 있고 요골신경이 있습니다. 손 쪽으로 가는 신경이죠. 이 손 쪽으로 가는 신경은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하는 이 상완신경총에서 이 쇄골 밑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이 소흉근 사이를 지나가서 팔로 들어가요. 그래서 흉곽 출구라는 게 지금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흉곽의 출구. 요쪽이 이렇게 열리고 이 앞에 있는 소흉근하고 대흉근하고 이 근육들도 되게 잘 풀려야 되고 목에서 봤을 때는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요 사각근 엄청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일단은 원활하게 길을 만들어줘야지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손 쪽으로 가는 신경이 안 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한테 딱 오면은 이게 원 세션에 끝날 수 있는 이 코치님이 상당히 현명하시고 객관적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재명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유튜버들 영상들은 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이 코치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신다면 모스트 머스큘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저는 답변하기 곤란할 게 뭐가 있어요. 재명이 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명이 형을 좋아하는 부분은 시원시원해.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검찰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주장하던 게 이런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같은 거 씨발 싹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국회의원이든 뭐든 씨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다 체포시켜 버려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불체포 특권으로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하고 원래 그 재명이 형의 시원시원함이 없어졌어요. 가서 막 말도 안 하고 씨발 그게 뭐야. 원래 재명이 형이었으면은 딱 이렇게 했겠죠. 내가 이제 옛날에 재명이 형이에요. 검찰이 수사한다 그래요. 당당히 내가 나가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없어야 된다. 내가 당당히 가서 검찰 조사 받겠다. 그 다음에 딱 검찰 조사 들어가서도 무슨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 씨발 당당하게 나는 이런 거 안 했다. 싹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조사 가서는 입국다. 이게 재명이 형 원래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형이 들어가겠구나. 조만간 들어가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국 딸 조민 행보에 대해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조민 씨가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구나.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이 라인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조국이지 않을까. 그 조국 가족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권의식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한 이유는 내가 그런 거 안 했어도 나는 의대 들어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다 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부모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해서 애를 학교에 넣었잖아. 그러면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 성적이 어떻건 말건 그거보다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완전히 위조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대학을 들어갔으면 자기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의대를 못 들어간 그 학생한테 최소한 인간이라면 미안해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씨발 존나 노력하는 사람 한 명이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그런 구조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국도 마찬가지고 조국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조민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 인간이 아니야. 자기는 이미 백두혈통이야. 자기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인민이 뭐라고 짓거리든 씨발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인민 새끼들이 씨발 이 바닥에 있는 가재, 개, 붕어 이런 새끼들이 씨발 자기들 같은 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그걸 보고 진짜 많이 느꼈어. 이게 정유라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유라는 최소한 지가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최소한 자기가 미안하다. 아시안 금메달까지 땄는데 어쨌든 학교에 입학하면서 비리가 있었으니까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 대학 학교 안 가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자들의 차이. 저는 그게 전형적인
그 좌파의 마인드의 정석을 보여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역시 이제 좌파는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자기들은 백두혈통이야. 자기들은 백두혈통이고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나 말고 그러니까 나 말고 이 가재, 붕어, 개구리 이 새끼들은 평등해야 돼. 나 말고 그게 깔려있는 거를 정확히 봤습니다. 또 한 번. 그래서 역시 미선자는 다르다. 이게 이 정도 돼야지 미선자가 될 수 있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죠. 부위별 최강자. 부위별 최강자는 어떻게 되시나요? 활은 저는 카이그린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카이그린처럼 이제 뻥긋한 애들이 나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강자라는 것도 결국에 자기 취향이야. 근데 가슴 누가 제일 좋을까요? 가슴 황철순. 개인적으로 가슴은 올림피아 선수들 다 합쳐도 황철순 선수만큼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가슴 황철순. 가슴 어깨는 황철순 선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슴 어깨는 황철순 선수만큼 크고 뭔가 볼륨이 빵빵한 사람 드물죠. 등도 저는 카이그린 등을 제일 좋아하는데 두툼하고 완전히 이렇게 빵빵한 등. 이두 카이그린, 등 카이그린, 어깨 가슴 황철순. 그 다음에 복부 누가 있을까요? 복부는 근데 좀 얇아야 이쁜데 복부 잘 모르겠네. 뭐 상체로 봤을 때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황철순 아저씨도 올림피아에서 비교 심사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제가 그 중국에 그 올림피아 차이나 갔을 때 거기에서 찬조가 누가 왔냐면 얼굴 순둥순둥하고 어깨 개 큰 아저씨인데 올림피아 5등까지 했던 아저씨. 5등이었나? 3등이었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요즘에 몸 마탱이 완전히 간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황철순 선수도 찬조 출연을 했고 그 아저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얼굴이 동양인처럼 생긴 서양인 아저씨인데 5등까지인가 3등까지인가 되게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피플스 챔피언 따셨던 분이에요. 현진명 씨. 윙클라. 그렇지. 롤리 윙클라. 맞아. 롤리 윙클라랑 황철순 선수가 19년도에 아마추어 올림피아 차이나에서 그 찬조 공연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저는 롤리 윙클라도 바로 옆에서 봤고 황철순 선수도 바로 옆에서 봤어. 황철순이 훨씬 커. 롤리 윙클라보다 어깨 가슴이 황철순 선수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 어깨는 올림피아 선수보다 황철순 선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그때 그거를 보고 와 진짜 존나 큰 거구나 이거를 한 번 더 되게 많이 느꼈어요. 19년도에 제가 황철순 선배님 뭐 후배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직관을 했다니까. 바로 옆에서 두 명을. 근데 솔직히 롤리 윙클라는 생각보다 되게 작아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딱 두 명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요. 보수 중에서도 김대중 씨는 좋아하고 이승만 박정희는 싫어하는 놈들 있던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니 보수인데 김대중을 좋아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싫어하는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그 뭐랄까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보수라면 본인이 우파라면 자기가 우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가 첫 번째 가치니까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싫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국가에 붙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을 싫어하는 보수는 이거는 완전히 어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대중이 형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선생님이 이제 도요다 다이주시잖아요. 우리 대중이 형도 도요다 다이주고 일본의 문화도 개방을 해주고 IT 산업에 투자를 해서 나라의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도 깔아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파지만 김대중 선생님 이 도요다 다이주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요다 다이주의 업적과 가장 반대되는 업적이 이제 핵폭탄 만들었죠. 우리 도요다 다이주 선생님이 북한에 돈을 줘서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하는 사람이 이제 도요다 다이주 선생님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김대중 선생님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싫어할 수가 없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야 그냥.